내일 검정 양복 입고 가야 돼. 바빠 죽겠는데 결혼식 장례식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두 건은 꼭 있으니 말이야.
당신 먼저 자. 잠깐만 들어갈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여보,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읽어보라고 준 책은 다 읽었어? 지난주에요. 당신은 어린애가 아니야. 어린애한테도 내가 일일이 장난감을 당신 손에 들려줘야 되겠어? 당신 스스로 자기 시간을 운영할 줄 아는 정도의 지능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대학 교수야. 아내보다 책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학 교수라고. 더가 아니라 전부예요. 그래도 내 아내는 당신이야, 책이 아니고. 당신 아내는 나라고 하지만 내 남편이 당신인진 잘 모르겠어요. 당신도 공부를 계속하라고 할 걸 그랬어. 이미 늦었지만. 당신 잠자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어요. 당신 숨소리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방해해서 미안해요. 미친 기집애야. 죽었니 살았니? 소식도 없는 너한테 2년째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야. 이번에도 소식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너하고 끝인 줄 알아. 새끼가 3마리만 돼도 옛날 얘기에 나오는 선녀처럼 양쪽 겨드랑이에 하나씩 그리고 다리 사이에 하나 끼고 당장 한국에 가보겠지만 나머지 1마리를 뱃속에다 다시 집어 담을 수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다 얘. 네 남편 박사학위 받았다는 소식이 끝이었다는 것만 알아. 박사 부인까지 돼서 나 같은 햄버거집 아줌마하고는 안 놀 생각이라면 할 수 없고. 검수가 지금까지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도 쓰다가 내일 아침이면 다시 찢어버릴지도 몰라. 가요 간다고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저 목욕탕 닦느라고 잘 안 들려요. 아니에요 계세요. 아유 박사님 심부름이나 나가시면 나가시지 어디 잘 나가시나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배동 할머니세요. 저요, 어머니. 김박산 출근했니? 네. 고단하다고 안 하니? 요새 학교 일이 바쁜가 보던데. 좀 그런가 봐요. 어쩐 일이세요? 너 오늘 바쁜 일 없지? 됐다. 내 지금 데리러 갈 테니 준비하고 있거라. 30분이면 되겠니? 아, 왜? 바쁜 일 없다고 했잖니? 그게 아니고 어딜... 너하고 갈 데가 있어서 그런다. 만나서 얘기하자. 옷이 아주 좋구나. 고상한 게. 남편 하늘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땅이 하늘을 받들어야지 하늘이 땅을 받들 순 없지 않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늘하고 땅이 뒤집힌다고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지. 그 나이에 박사, 대학 교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내 아들이지만 대견해 자랑스럽고. 어디 빠진 게 있니? 인물, 체격. 애기 너도 마찬가지겠지. 네 남편이니. 어머니 지금...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시애미가 데리고 가는데 시애미가 너 못 갈 때 데리고 갈까 봐서?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염려 마라. 애기야. 네.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건강해? 네. 워낙 부침성이 있거나 싹싹한 데가 있는 애는 아니었다만 전에는 더러 살포시 웃기도 했던 것 같던데 요샌 그 인색한 우는 얼굴마저 보기가 힘들구나. 집에서도 그런 얼굴로 있니? 여자가 싱글벙글 해퍼 보이는 거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만 여잔 포근해 보이는 맛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자가 바깥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잘 되는 법이야. 책밖에 모르는 사람, 네가 살갑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주고 더러 웃겨주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니? 너희 단둘이 있을 땐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만 내려라. 어머니 노 박사한테 미리 연락해 두었다. 오래전부터 널 병원에 한번 데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머님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기분이 나쁘냐? 어서 내려라. 저 병원에 오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 어서 내리래도. 주사 맞을까봐 병원 문만 보고 지레질겁하는 어린애 같구나. 들어가자. (6년이다) 그의 내외 아들이고 희망을 갖던 포기를 하던 애는 써봐야 될 거 아니냐. 애 못 낳는 며느리인 거 확실하면 내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 염려 마라. 네. 어서 오세요. 계시지? 네. 들어오세요. 앉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라에 아, 알죠?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병원 지느라고 했었지? 10년은 더 늙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죽으른 애 집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부곡 다녀왔지? 네, 들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고요. 나이트 클럽에도 가시고요. 춤추러 간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갔었어. 떡본 김에 제사 드린다고 아버지들 떼놓고 간 김에 세상 구경 좀 하려고. 아, 왜 디스코도 좀 추워보시지 않고요? 그 집 할머니도 나도 아직 망령은 안 났어. 아이고, 어머니도. 아니, 뭐가 어떠세요? 다음에 가셔서는 꼭 디스코도 추워보세요. 신나게. 신은 나 보이더구먼. 김 교수 잘 있죠? 네. 서로 바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준비됐는데요. 아, 들어가시죠. 간단한 진찰이에요. 어서 들어가 봐라. 핸드백 놓고. 아, 산부인과에 처음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저희들이 더 급할 텐데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 뭐 꼭 아이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식은 있어야 돼. 아,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할 수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아주 편안하게 하는군. 아니, 남이라니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그래. 아니, 왜? 진찰을 받지 않으시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럴 필요가 없다니. 진찰을 받아서 나쁠 건 없는데. 정말 진찰을 받아봐야 할 때 다시 오겠어요. 육 6년씩이나 아기 없을 때는 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님께는 진찰을 받은 걸로 해주셨으면.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이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군요. 사실이니까요. 아, 그건 그래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혹시 제가 불편하시다면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료 중에 뭐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원치 않으세요? 원해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미세스 킴이 원하시는 쪽으로 도움이 될 텐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오겠어요. 시간을 더 늦춰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결혼하신 지가 벌써 아이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어머님께서 강제로 모시고 오셨군요. 좋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밥맛이 없는 모양이군. 당신이 폼을 타든가?
운동을 좀 해보지. 수영이라든가 테니스 같은 거. 여자들은 뭐 에어로빅 같은 것도 많이 한다면서? 물. 당신도 보물 탓이나 보죠? 아니야, 살이 찌려고 해서 조금씩 덜 먹기로 했어. 난 자기 건강을 조절 못하는 사람을 경멸해. 자기 몸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 그건 의지력이 없다는 말하고 같아. 오늘 집에 전화 여러 번 하셨다면서 왜 어디 갔었냐고 안 물어요? 나는 의처증은 없어. 그건 관심이에요. 내가 출근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당신이 뭘 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따진다면 당신 괜찮을 것 같아? 커피는 서재로 갖다 줘. 아, 아주 보온병에다 몇 잔 담아다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커피부터 갖다 주세요. 알코피 타시게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노 박사한테요. 어머니랑 같이 말이야? 네. 어머님은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경 쓸 거 없어. 애가 필요해? 아니요. 당신이요. 저 좀 안아봐 주지 않을래요? 세미나가 있다는 거 당신도 알지? 내가 주제 발표를 해야 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 너무 오래 날 잊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당신은 늘 그런 걸 계산하면서 사나? 당신이 점점 낯설어져요. 난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난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요. 당신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날 문 밖에다 세워둬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랐던 거야? 책은 밀쳐두고 밤낮 당신만 안고 있길 바랐던 거야? 그렇진 않겠지. 난 당신을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여자가 어떤 여잔데요? 난 성녀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예요. 난 무능력자 사랑하고 무능력자와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죠. 당신처럼 마음까지 차갑진 않았을 테니까. 당신은 날 애처롭게 생각하는 마음마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지?
당신을 애처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어째서? 난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줬어. 생활의 여유, 누구 앞에서는 김병준의 아내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자부심. 당신한테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내가 막노동꾼이었어도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뿐인 줄 알았으면 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천박한 여잔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방에서 미안해. 나가지 마. 누가 보든 우린 좋은 부부야. 누구든 우리를 이상적인 부부라고 해.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천박한 여자라고 한 건 진심이 아니야. 내가 정말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슨 모임에든 당신을 동반하지 않았어. 생각해봐. 우리 부부는 행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이번 부산 세미나에 내려갈 때도 물론 공항까지 나아가야겠죠. 난 잘할 거예요.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이거야 뭐 아니 그렇게 김 박사를 사랑하십니까? 기어이 공항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을 해야겠어요. 나도 젊었을 땐 더러 전송도 받아보고 마중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아 이거야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출장만 간다 하면 좋아하니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윤 선생님이 사모님을 너무 귀찮게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건 그래요. 내가 워낙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밥도 마누라가 떠먹여 줬으면 좋겠으니까요. 건망증은 또 어떠시고요? 양말 안 신고 나오는 건 보통이니 국보급은 되나?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마누라가 양말을 들고 학교로 달려오기도 하고 화가 나면은 새로 사신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딱은 전화 끊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씻고 나오셨겠죠? 현관에 서서 신체 검사를 받고 나왔어. 뚱보에다가 호박꽃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여자가 날 이렇게 챙겨줄까? 그래서 감지덕지하면서 삽니다. 아직 들어갈 시간 안 됐나? 들어가시죠. 김 교수는 부인하고 좀 더 있고 싶은데 내 눈치 보느라고 서두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시간 됐습니다. 당신 들어가. 안녕히 다녀오세요. 예, 적적하시더라도 이틀만 참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예. 들어가.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딜 다녀오시는 길인가 보죠? 아니에요. 그이가 부산을 내려가는데 나왔어요. 세미나니 뭐 그런 것 때문이겠군요. 네. 근데 노 박사님은 공중전화를 걸고 나오는 길이죠. 실은 저도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 다녀오는 길인데 차가 나와 있질 않아서 전화통에다 대고 고함을 지르고 나오는 길입니다.
전화통이 안 부서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도착 시간을 잊어버리셨던가 보죠? 내가 도착 시간을 알려주진 않았대요.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하고 관계되는 일 말고는 머리에 담아두는 게 별로 없거든요. 출발하면서 전화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겠네요.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어요. 택시 얼마든지 있는데요, 뭐.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차가 있어요. 그러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번거로우실 텐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제 생명을 맡겨도 괜찮겠죠? 돌봐야 할 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잘은 못해요. 남편이 차를 안 쓸 때만 가끔 하니까. 농담이에요. 지난번 일 감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을 기다리시죠. 미세스 김은 아이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김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에 대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혹시라도 부인이 마음 쓸까 봐. 여잔 남자의 그런 깊은 마음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집사람에 대한 내 불평이니까요. 타세요. 전 목욕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물, 더운 물이 섞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목욕물이 되는 거, 이게 부부 아닌가. 찬물, 더운 물이 섞이질 않으면 목욕을 못하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자꾸 커피만 드셔서 어떡해요. 잠도 통 안 주무시는 것 같던데. 저 그러시지 마시고 저 바깥바람 좀 쏘이고 들어오세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그 옆에 사람 흥에 조금은 먹게 된다고요. 아유 참, 그 잠옷도 좀 갈아입으세요. 응?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영이니? 네, 누구신데요? 윤희 아줌마야. 잘 있었어? 네. 인줘봐. 내가 먼저 받았단 말이야. 내가 오빠잖아. 싫어. 내가 얘기할래. 여보세요? 내가 얘기할래. 내가 할 거야. 아유 얘네들 니들은 전화로만 싸우니? 시켜 절로 앉아. 에휴 지겨워.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전화만 오면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호야 엄마 어디 나가셨니? 오피스텔? 그래 알았어. 그리고 호야부터 바꿔. 아영이 들어. 오빠하고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줌마가 아영이하고 얘기한다고 전해.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어요. 거기 있는 상자들 먼저 내가세요. 어머, 너니? 아유, 난 용달차 아저씨가 온 줄 알았지? 너 우리 집 갔었구나. 전화했었어. 뭐 하는 거니? 보시다시피 짐 실어내고 있다. 이놈의 오피스텔인지 무슨 텔인지 내가 이걸 왜 서라고 했는지. 예, 김 교수가 이런 데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면은 신발 벗어 들고 말려. 알았지? 그렇잖아도 죽은 놈 코낀 같은 너희 보고 내가 왜 너인 걸고 넘어지니. 아이고, 주방시설도 있겠다, 침대 있겠다, 껐떡하면 안 들어오는 거야 글쎄. 처음엔 애들 때문에 집에서 일이 안 된대. 사무실에선 사무실대로 바쁜 일이 있고 밤에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 건축 설계라는 게 그렇잖니. 애써서 그려놓으면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저길 좀 고쳐달라. 그래서 없는 돈에 이걸 샀더니 글쎄 이건 여기가 본집이고 난 둘째 집이야. 일도 안 하시면서 여기 계시진 않을 거 아니야. 말마.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여기 있고 쉬고 싶으면 조용하다고 여기 있고. 사람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했어. 애들은 새끼줄을 묶어서 책상 다리에 묶어두고 입에다가 마스크를 해두겠다고. 그러시겠다. 골이 나가지고 대답 안 해. 이따가 여기 와보고 서슬이 펄해서 달려올 거야. 예, 커피 마실래? 라면도 있어. 한 살림 차렸다니까.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왜? 석 달 열을 물 한 방울 안 준 꽃 같다. 금숙이가 편지했더라. 부고장 없는 걸 보면 죽은 것 같진 않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어이구, 빛 좋은 개살구. 차라리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였으면 좋겠다. 질투하고 바가지나 긁으면서 살게. 그럼 기운이나 나잖아. 네 얼굴 보고 있으면 저게 죽어 있는 건가 살아 있는 건가 가서 흔들어 보고 싶어진다고. 아니? 살아있어. 숨도 쉬고. 마누라는 구색으로 모양새 좋은 걸로 골라 그림처럼 옆에 세워두고. 내가 뭐랬니? 너 선 보고 왔을 때 내가 뭐랬어? 매정하고 잔인할 것 같다고 했지? 찔러도 피는커녕 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다고. 혼자 살지 마누라는 왜 얻어? 너한테도 책임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있는 대로 고상한 얼굴을 하고 소죽은 귀신처럼 쓰다달다 말 한마디 없이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건 지금 그대로였을 거야. 그 사람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지독할까? 아이고, 너 혹시 무슨 약점 잡힌 거 있니? 하기야 뭐 그럴 만한 주제도 못 되지만 말이야. 용달차 왔나 보다.
들어오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왔는데요. 예, 여기는 상자들 먼저 내가세요. 네. 아무튼 넌 날도 잘 잡아왔다. 이게 죽었나 싶으면 한 번씩 나타나면서 하필 이런 날 골라오니 그래. 나 신경 쓰지 마. 너 봤으니까 갈래. 집 내가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 네 남편 퇴근해서 돌아오기 전에 들여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그게 부산 갔어. 내일 올 거야. 아니 그런데 너 봤으니까 갈래? 너 무슨 할 얘기 있어서 온 거 아니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네, 어머니. 부산 갔어요. 세미나가 있어서요. 내일요. 이제는 어딜 가도 애미한텐 다녀온다는 말도 없구나. 너 박사한테서 연락 받았니? 그럼 나한테 먼저 한 모양이구나. 아무 이상 없댄다. 다행이다. 듣고 있니? 넌 시애미가 극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선 마음이 놓이지 않니?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늦나 보다. 밤이 늦긴 했지만 좋은 소식이라서 전화했다. 그럼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이 꽃 당신이 꽂았어? 마당에서 꺾어다 꽂은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꽃이 다 있었나? 아까 공항에서 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아주 흡족한 결과였어. 선배 교수들이 아주 과찬들을 하더구만. 대부분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인데 말이야. 물론 내가 젊으니까 후하게 봐주는 부분도 있었겠지. 아무튼 기분이 괜찮아서 좀 피곤하긴 했지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어. 여보. 왜? 피곤해. 할 말 있으면 어서 해. 앉아서 들어야 돼? 급한 얘기 아니면 내일 아침에. 여보. 지금 꼭 해야 되겠어? 헤어지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뭐라고 했지 당신? 헤어지고 싶다고 했어요. 헤어져? 그래요. 이혼을 해달라는 거야? 네, 그래요. 이혼? 이유를 말해.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이유. 어서. 내가 당신을 소홀히 해서? 당신에겐 내가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야? 결혼 생활 6년 만에 어린애들처럼
사랑 타령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 신뢰하고 그게 가정이야, 부부고. 이혼? 아니 이혼을 하자고? 부탁해요. 닥치지 못해! 편안하고 한가하니까 그따위 잡생각이라고 하겠지.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야.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져요. 좀 더 솔직히 말해. 나한테 당신이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식 말고 당신 그 몸속에 도사리고 있는 천박한 생각을 말해. 물론 못하겠지. 수치심은 있을 테니까. 남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남자? 남자가 생겨? 다시 한번 말해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남자가 생겼어요. 이혼은 못해줘. 지금은 안 돼. 미국 교환 교수로 가는데 지장이 있어. 금수가, 이 편지는 네가 받게 될지도 몰라. 서울을 떠나면서 시작해 몇 주씩 쓰다 보면 끝을 맺게 되고 그럼 보내게 될 테니까. 난 지금 설악산으로 가는 중이야. 나 혼자.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 혼자 긴 시간 동안 고속버스를 타는 거 처음이야. 물론 기차도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어. 뭐라고 할까? 내내 안진뱅이였다가 32살 나이에 처음 걸음마를 해보는 기분이야.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 물론 슬프지도 않지만 어디론가 실려가는 짐처럼 그냥 실려가고 있어. 룸 서비스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마워요. 마치 지구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 금수가. 너무 조용해서 내가 가만히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천치 같은 생각이 들어. 정말 천치 같은 생각이.
날이 밝으면 다시 시끄러워지겠지. 내일은 멀리 산책을 나갈 생각이야.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소도 있고 그런 대로. 저 예? 징검다리 말고 건너갈 데가 없나요? 이 근처에는 없는데요. 건너가시려고요? 네. 그 신발로는 어려우실 텐데요. 신장로까지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오피스요. 아니에요. 다리는 여기서 너무 멉니다. 오피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망설이시는군요. 건너가시고 싶은 건 분명하신 것 같으니까 강제로 얻겠습니다. 아니에요. 건너가시기 쉽게 도로를 나들이는 게 신사의 도리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덜 들겠어요. 서울에서 오셨나 보죠? 네. 저희도요. 저기 동네에서 민박을 하죠. 친구 두라고요. 취직시험 불합격으로 놀러 왔죠. 한심한 친구들이죠. 아유. 어떡하죠? 핸드백이 물주머니가 됐어요. 그보다 옷이 옷은 상관없어요. 말리면 되니까. 어떡하죠? 감기 드시겠어요? 자, 아닙니다. 어서요. 좋은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더 수월에만 끼쳐드리게 됐어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어서 이거 걸치세요. 좀 떨리긴 떨리는데요. 묻고 있는 데가 가까워요. 가서 갈아입으면 돼요. 어서 가세요. 그냥 뛰어가겠습니다. 감기 들어요. 추우실 텐데 전 괜찮아요. 어떻게 돌려드리죠?
나중에 호텔 프론트에 맡겨주세요. 성함을 모르는데요. 그냥 맡기세요. 제가 찾을게요. 그럼 그러겠습니다. 정말 춥지 않으시겠어요? 전 물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코트 가져오실 때 207호로 전화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왜 마음을 바꾸셨죠? 프론트에 맡겨두라고 하셨다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작은 좋았지만 도리어 피해만 끼쳐드렸는데도요. 피해는 그쪽이 더 컸어요. 황기섭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이번에 졸업을 했죠. 취직 시험에 떨어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현재 실업자입니다. 아 참, 코트 여기 있습니다. 혼나셨죠? 안 해요. 군대에서도 더러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엄동설하네요. 코트가 안 젖은 것 같아요. 별로 젖지 않았을 거예요. 젖은 코트를 들고 오려면 또 미안할 것 같아서 그냥 들고 갔었어요. 전 또 미안하게 됐네요. 짐만 들고 갔다 들고 오게 하고. 안 해요. 그 대신 이 커피 대접을 받잖아요. 혼자 오셨나 봐요? 네. 남자는 혼자도 여행을 잘 다니지만 여자 혼자는 처음이에요. 오래 계실 건가요? 2, 3일 더 있을까 해요. 마음이 편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 같이 가시죠. 우리도 그쯤 올라갈까 하는데 친구 차가 있어요. 이번엔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고생을 시켜드릴지도 모르지만 차가 고물이거든요. 웃으시니까 훨씬 좋으신데요. 그런 말 하는 건 실례인가요? 자꾸 웃어야겠네요. 예쁘다는 말 같으니까. 네, 맞아요. 야, 뭐 하는 거냐? 아 참. 아, 죄송합니다. 야, 아무래도 네가 있어야 무슨 일이 되겠단다. 어서 가보세요. 아, 안 해요. 무슨 일 벌려놨냐? 일 벌려놨으면은 너 찾으러 내려오지도 않아. 제 친구입니다. 아까 말한 고물 자동차 주인이죠.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올라가 봐요. 안 해요. 저 디스코 클럽에들 올라갔는데 파트너를 못 구했나 봐요. 아니 내가 올라가면 별 수 있니? 야, 합동작전 있잖아. 어서 가보세요.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아, 참. 그러시죠. 여행을 혼자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소음 속에 앉아 있는 것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전 사양하겠어요. 아, 동행에 계시면은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박가 선생님이 술 좋아하신다면 더욱더 환영이고요. 이제 주무시는 일밖에 없잖아요. 전 춤을 못 춰요. 상관없어요. 파트너를 구했어요. 저 산 거 말고 좀 주세요. 전 이렇게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아 언제나 그렇게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사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적극적이고 솔직한 게 건강에 좋죠. 당장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전 이대로가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 춤 못 춰요. 아 어렵지 않다고요. 나 춤 못 춰요. 저 신나는 노래 그냥 손장단을 맞추는 거랑 같아요. 드디어 축복하셨군요. 야, 조용히 좀 봐라. 10년 지기는 저러지 않겠다. 자 아무렇게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자 이렇게요.
겁쟁이시군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흔들리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재밌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바로 내려갈까요? 싫어요. 어지러워요. 여태 케이블카도 못 타보셨단 말이에요? 못 타본 게 아니라 안 탔어요. 케이블카를 처음 타보셨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해요. 목도리가 풀어졌어요. 아직은 날씨가 차니까. 됐어요.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운동화 하나 사시는 거 그랬어요. 힘드세요? 조금요. 업고 갈까요? 이번엔 실수 안 할 자신 있는데요. 업히는 것보다 구두를 벗는 쪽을 택하겠어요. 그쪽이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다음엔 꼭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갖고 말겠습니다. 또다시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진 않을 텐데요. 유혹 작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납치극이라는 것도 있고요. 춥죠? 아니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아니요. 다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건달로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손을 잡고 걸으면 안 되겠죠? 아니요. 그러셔야죠. 짓궂어요. 내일은 구경을 가죠. 물론 멀리서 구경은 하셨겠지만 원래 구경꾼이시니까요. 내일 아침에 호텔로 갈게요. 친구들은 어떡하고요? 그 친구들은 안내원이 필요 없지만 이쪽은 안내원이 없으면 시내가나 걷다가 서울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잘못 만났죠? 귀찮게. 예, 그런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 대청부에 나 혼자 가는 거야? 너희들 내일 밥 안 굶고 싶거든 거들어 빨리. 메고 가는 건 내가 할게. 가스랑 제대로 챙겨왔는지 좀 봐 어서. 내일 챙겨도 늦지 않아. 야, 너 어디가? 어? 낮에도 없어지더니. 저 아이고, 어서 오세요. 200km에 전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이 200km 전화 안 받는데요? 예? 200. 아, 여자 손님 말이죠? 외출하셨는데요. 언제요? 1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모습을 들킨 것 같네요. 언제부터 뒤따라왔어요? 난 가끔 잘 울어요. 연속극을 보면서도 울고 여행가를 들으면서도 울고. 난 어려서부터 울보였어요. 어떤 땐 5시간을 계속 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엄마가 죽었냐, 어째서 우냐고요. 엄마는 우는 걸 질색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처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울면 날 품에 안고 등을 다독거려 주셨어요. 난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어요. 자네 부인의 심리적인 변화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 병원을 다녀간 것이 자네 부부 사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는 생각질 않아. 부인은 진찰을 받지 않았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 어머님께는 거짓말을 했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부부 사이의 일은 자신들만이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 또 다른 말은? 자네가 알아야 할 건 부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야. 자네 부인이 왜 이혼을 원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없어. 부인한테는 있을 걸세. 돌아가요. 그런 얼굴 안 해도 돼요. 어떤 얼굴인데요? 집 잃어버리고 미아가 된 아이. 내버리고 갈 수도 없고 딱하고 난처한 얼굴이에요. 어서요. 알고 싶어요. 그쪽을.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요. 됐어요.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200kg) 키 있나 봐주세요. 200kg요? 아, 떠나셨습니다. 떠나요? 예. 안 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침 일찍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아니 나한테까지 행방불명이라 해야 되겠니? 사람의 간장을 그렇게 태워야 되겠어? 어디 가서 죽어버렸나 했다. 넌 그러고도 나무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잖아. 너희 남편은 내가 다 알면서 따는 줄 알고 있어. 부탁이 있어. 너 같은 깍쟁이가 나한테 무슨 부탁할 게 있어?
호야 아빠 쓰시던 오피스텔 당분간만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니? 있을 때 정할 때까지만. 아니 너 정말이야 그럼? 아니 작정을 한 거야? 너희 남편부터 먼저 만나. 너희 남편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 서류 정리를 말하는 거야. 미국 교환 교수로 가는데 지장 있다고. 내가 필요한 건 이혼장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여보세요.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잠깐만요. 황기섭이가 누구니? 누구야? 어떻게 여길...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보세요? 왜 도망가셨죠? 어떻게 하라는지 그게 궁금하세요? 이상하게 들어도 좋아요.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전화번호와 주소는 숙박계를 보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인사를 하고 싶긴 했어요. 고마웠어요. 작별 인사처럼 들리는데 그런 인사는 받지 않겠어요. 올라갈게요. 서울에서 만나요.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도망가지 말아요.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끊어요. 누구야?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네가 여기 와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예. 너 혹시 뭐가 궁금하니? 뭘 알고 싶어? 설악산에 갔었어. 호텔 숙박에 네 집 주소를 적었어. 숙박표를 보고 전화번호 알았대. 그것뿐이야. 내가 그 이상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해? 잘 있어. 한마디만 듣고 가. 네 남편이 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야. 많이 생각했댄다. 다시 시작하고 싶대 너하고.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들 자신의 얘기예요. 우리 집 안방에서 가끔 생기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김명희 씨 나와 계신데요. 우수부인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D.H. 지더만이라는 소설 마담 조르기, 원명은 마담 조르기, 우리말로 우수부인. 그런데 그 우수부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자기 남편 앞에서 별로 웃지도 않으신 분인데 이번 역할을 맡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요. 조금 더 일찍 6년 동안을 참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남편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극단적으로 죽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오기 전에 좀 더 일찍 문제를 갖고 남편과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그때 다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남편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드라마를 시청한 여성들한테 그 공동의 적이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역을 맡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아가지고 그 읽어보니까는요,
이 어떤 역할을 소화하려면은 그 역에 대해서 이 애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 역할은 애정이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자꾸 읽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아 그래도 이게 내가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여기에 성격을 부여해야겠다. 근데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그렇게 그 남편 이 드라마의 그 남편처럼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네. 아주 그 당혹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 김홍기 씨 자신이 만일 극중의 남편 같은 입장이 돼서 예. 부인이 그 늘 찡그리고 있고 짜증스러워한다면 남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제가 여자라면요 이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부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남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위 의식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애 씨가 그 아내 역할을 했지만은 저한테 진작에 갈라쓰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이 극중의 아내는 늘 찡그리고 있고 비극의 주인공처럼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애정이 결집된 아내는 다 그래야 되는지 어느 분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남편이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독선적이에요. 독선적인 것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고 일이 두 번째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이 먼저고 가정이 두 번째예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성생활의 불일치 때문에 결혼이 깨지거나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 주위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소위 섹스 없는 결혼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지나친 거는 아니지만 지금 드라마 상에서 나온 것은 막 거의 병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거를 상당히 표현을 좀 추한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남자분께 여쭤보죠. 드라마상의 남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드라마상의 남자는 이제 한국의 그 엘리트들이요. 굉장히 그 가정을 떠나서 얼마나 그 고심이 많겠습니까? 다 그 사람이면 성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여야 뭘 성취할 수 있고요. 가정은 가장 근본이고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나 또 할머니들은 남편이 외도를 하더라도 10년씩 기다려주고요. 평생을 기다려주고 했는데 이건 뭐 6년 그것도 옆에 항상 있는데요. 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6년 동안 계속해서 부인을 안 돌본 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건 저 근본입니다. 사람이 저 남자가 일에 몰두하면 성욕도 감퇴하고 남자로서 그 정도 기백이 없는 남자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10년 그리 하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 여자가 기다려주고 또 이혼하자고 먼저 손에 나온 여자는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여자를 잘못 만나서요. 아주 불행해진 남자를 아주 가련한 남자를 저희는 이 드라마상에서 봤습니다. 남자 옹호론이 대단한 옹호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남자분이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면은 가정에는 그렇게 애정이 말라야만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 저기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의 한계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의 체력의 한계.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하면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또 남편 시중까지 다 들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밖에서 일만 하면은 그걸로 다 있냐, 자기 책임을 다 완수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분께 여쭤보죠. 아까 남편이 드라마 속에서 그 부인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박한 생각이다. 애정의 결핍을 얘기하는 건. 근데 그 생각이 과연 천박한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당혹하고 좀 모독스러웠던 말일 것 같아요. 네. 엄신자 선생님, 이런 상담을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내 중에 그 애정 생활의 결핍 또는 그 욕구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상담해 온 경우가 있습니까?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이 드라마하고는 좀 양상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거는 저 집이가 가족인가 아니면 전쟁터인가. 한 사람은 완전히 죄인 취급으로 그냥 풀이 다 죽어 있고 한 사람은 뭘 따지듯이 훈계하시듯이 이렇게 덤비는데 물론 6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다 그런 생활은 아니었겠지만 아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참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장면에서 그 여자분이 설악산을 가셨는데 아마 자기 생활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갔을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는 경우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인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바람이 났으니까 그건 내 책임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남편이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글쎄 두 분이 다 지성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교수까지 오르셨고 부인도 그만한 수준에 있을 테니까 학대를 굉장히 지능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부인을 학대한다고 저는 새로운 양상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상담소에서 항상 두드려 맞고 터지는 것만 봤지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지능적으로 하는 거 이 여자분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이영식 박사님 지난번에 그 신문에서는 한국판 킨세이 보고서라고까지 불렀습니다만 우리나라 아내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의식 구조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드라마와 관련된 부분. 네, 실제 임상적으로도 그런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좋은 사람이 결혼 생활도 원만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인구를 했죠. 했을 때 그 한 80% 정도. 80%. 그러니까 성생활에 만족해야 결혼 생활이 만족한다는 게 80%.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럼 임상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제 이제 이 드라마하고 좀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은 뭐 기업인으로 생각됩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그 부인하고 부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이 문제가 터진 거는 부인의 입장에 있어서 봤을 때 남편에게 어떤 그 외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억제돼 있던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은 가정은 이렇게 무시하고 또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터졌죠. 그래서 그 부부의 경우는 사실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굉장히 불친하고 어려웠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그 교수 부인 문제도 역시 그 불만족에서 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부부 관계 불만족이 제일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크겠죠. 네. 오기원 원장님, 늘 직장인들을 근처에 접하시고 계시는 분들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시고 직장인들 사이엔 호랑이라고까지 소문이 나신 분인데 이 경우는 이제 교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이 조금 넘었을 것 같습니다. 부인 나이가 32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나이에 중간 관리층들이 이 일에 업무에 너무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겨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조직에서든 사회에서 이 산업 사회가 상당히 그 발전됨에 따라서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거기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자신이 또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걷자 해서 열심히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업무량, 그 다음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 성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종종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부인을 외롭게 하기는 했지만 그 남자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놓고 말씀드리기보다도 드라마를 떠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우선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건 없습니다. 단 업무의 과중, 그 다음에
나게남들의 책임감, 성취욕 이것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등한시할 뿐이지 가정을 전체 저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가정을 저버리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정과 사회와 같이 전속을 하면서 나가는데 어디까지나 조금은 좀 이 드라마에서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자 드라마에서 탤런트 김영애 씨로 나오셔가지고 이해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내들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는 제가 연기자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 입장에서 볼 때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는 엄 선생님이 다 하셨는데 이 부부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가치관의 차이 이런 데 있는 거지 그 극중 대사에서 이 남편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혼은 안 돼. 미국 교환 교수로 가는데 지장이 있어 하고 얘기를 해요. 교환 교수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겉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은 잘 돼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는 남자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아주 지성적이고 인내심이 대단한 여자기 때문에 6년 동안 정말 그 대사에 나오죠. 뭐 소중한 귀신 얼굴하고 그렇게 살아온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억지로 그 남편을 변명을 한단 말이죠. 이 남편은 그 자라는 과정에서 가정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김 박사 있니? 꼭 그 호칭을 박사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남편은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 잠재의식에 어떤 그 권위 의식이 항상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하로 보고, 그러니까 한 단계 밑으로 보고 항상 대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또 그것도 본인 스스로 그걸 전혀 의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길러온 결과가 아니겠는가. 심리적으로 볼 때 말이죠. 남자가 육체적인 피지컬한 움직임이 온다, 충동이 온다 하는 거는 여성 쪽에도 그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지금 재미나는 그 지금 대화가 지금 있었는데요. 저도 아주 그 인상적인데 지금 요 드라마에서 남자의 성격이 아주 특성적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주 그 출세지향적이고 그러면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는 거는 결국은 부부간의 어떤 잔잔한 정을 나눈다든지 어떤 표현을 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부인 경우에, 그런 남편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그 부부 관계의 특성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욕구라든지 그런 관계를 굉장히 비하시키기 때문에 실제 그걸 회피하는, 도피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그저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뭐 보면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 그런데 늘 뭐 세미나 준비하고 늘 뭐 나가야 되고 늘 늦게 자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와이프를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컨트롤한다 볼 수 있죠. 그럼 이 지금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성적 능력이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남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인 기능은 저는 뭐 좋다고 우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죠. 억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란 환경에서 이 한자에게는 보면 이 한자가 아니죠. 이 남편에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그런 그 편집성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예, 누가 봐도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주 그 공항에도 와이프가 데리고 나가서 완벽한 부부인 거를 가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빈틈이 없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자체, 산업 체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잘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허리띠를 조금만 풀어놓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불만이 남편들을 좀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삼부제를 한다든지 사부제를 한다면 고용 문제도 실업자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밤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고 그렇게 열중하는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만한 궤대에 올라섰으니까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가정에 행복스럽게 아내답게 남편답게 아버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우리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올 동안 이 나라 직장인들이 집을 못 돌보고 밤을 새워서 뛴 결과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역시도 참 어떤 그 업무를 하면서 항상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은 새로운 정신, 자세, 어떤 신념을 가지면은 틀림없이 그 일에 이제 성공에 도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회가 먹고 살 만큼 돼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서도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문제다 이거죠. 네. 어떤 문제냐? 그렇게 안정성에는 항상 보이지 않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열의를 바쳐서 일을 해나갔을 때 우리 산업에서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그걸 인정을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이만큼까지 왔고 엄 선생님 말씀하셨던 허리를 풀 정도까지는 안 왔더라도 이 정도 발달한 거는 결국은 아내들의 고독이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아내를 믿고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것이 합리화적으로 서로가 맞닿는 상태에서 이 산업 사회가 성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비교치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그 자기 그 성적인 욕구 불만을 많이 억제하는 편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임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징후는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조사한 거 보면은 부부 성생활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대상이 물론 그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그 업무량하고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네, 실제요. 남편 쪽에서나 부인 쪽에서나. 그러나 실제 그런 그 부부 관계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것은 드뭅니다. 기능 장애가 있을 때는 찾아오지만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저희 사회가 부덕이라는 게 있고 아직도 보수적인 게 있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를 승화시키는 그것이 아마 서구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강한 것 같아요. 저희 부인들이요. 네. 선생님 그 가정 파탄 중에 아내의 욕구 불만으로 인한 가정 파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얘기가 자꾸 성생활하고 관계시켜서만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여자들 우리 부인들은요 꼭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그렇겠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부인이 그 무슨 성관계를 못 가져가지고 그것이 불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 뭐 천박하다더니 뭐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부인이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자기를 대우해주는 그런 그 따뜻함을 원하는 거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만 몰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론 이 여러 가지 이 부부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 그 인간 생활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다른 문제도 쉽게 이해가 되고 타협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잘 안 되고 이것이 만족이 안 되면 다른 문제, 조그만 문제도 쉽게 서로가 분노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엉뚱하셨는데 말씀하세요. 저는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사회적이 아마 길들여지기를 그렇게 길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성관계를 조금 대치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부인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남편이 좀 가서 안아주고 좀 야단치는 시간에 가서 좀 토닥거려 주라는 얘기예요. 또 부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남편은 말이에요. 아까 이런 말씀도 하시대요. 공부를 시킬 걸 괜히 안 시켰다.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남편과 같이 그런 어떤 자기 전문적인 어떤 것을 가졌더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덜 지루했겠죠. 근데 아까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이만한 누구의 부인이라는 타이틀도 줬고 잘 살게도 해줬는데 왜 불만이냐 그런 것은 마치 돈만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 없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부부의 경우는 만약에 남편이 어디가 정말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디 누워 있거나 그래서 1년, 2년 부부 생활이 없었다 치면은 이 여자는 절대로 이혼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여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거의 병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네네. 이미 어떤 정도가 지나친 병의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로 본다면 말이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애정 생활의 만족도가 결혼 생활의 만족과 직결되는 건 사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두 분은 이혼하려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부인이 짧은 가출이지만 가출도 한 번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어떻게 되게 될지 어느 분이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라고 네, 말씀하시고 갈라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헤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끝에 끝날 때요. 그 친구가 말해줬잖아요. 부탁을 한다고요. 그럴 때는 여자도 좀 적극적인 면이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시작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는 그 여자한테도 너무 좀 적극성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면은 자기도 좀 다가가서 웃을 줄도 알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좀 숙이고서 남편을 폭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 자신의 경우라면은 이 경우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이 던진 한마디에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그런 드라마에서 나온 여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이혼을 할 것 같아요. 이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불만족 없이 특히 한국에서 한국의 아내 가운데 그런 불만족 없이 100% 만족해서 사는 부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 분께 여쭤보죠. 이 같은 질문입니다만 저런 남편은 꼭 버림을 받아야만 되는 남자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 좀 하세요. 네, 제가 드라마를 볼 때 여자는 좀 이렇게 남자한테 거기 서재로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같이 좀 여보 한 잔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면서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여자는 자기의 그 자존심 같은 거 그 남자한테 좀 너무 이렇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그런 때는 좀 내 자신을 낮추고 남편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나갈 때 그저 그냥 가서 그쪽에서 반응이 없더라도 자꾸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남편이 때로 피로하거나 병환이 나시거나 할 적에 보약을 지어드려 본 일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만일 이 드라마 속에 두 내외분도 남편이 만일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럼 부인이 보약 좀 지어드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나쁜 적이 없었죠. 거기서는 남자분은 무조건 내 권위의식만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최소한 그래도 해줄 걸 해주면서 권위의식을 내세웠으면은 참는 때까지 참다 보면은 뭐 시어머님이 하시다시피 하늘 같은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남편이 해준 게 없어요. 그러고서는 한다는 말이 뭐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돈이 없고 먹고 살기 바빴다면은
아마 덜 불행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일이 없었어요, 여자분은. 네, 원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제 그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에서 부인이 한 번쯤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 줄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사이 줄 정도의 정도 없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혼은 좀 이르고요. 남자가 그만큼 완벽한 만큼 숙일 때는 어느 정도 남자도 각오가 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이혼일보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금 참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아내만 공박을 했는데요. 네. 아내도 충분히 자기가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해요. 6년 동안. 네. 근데 남편은 기계화된 로봇 같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베푼 저 돈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만족만 줬다 뿐이지 네. 아내한테 할 거는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아내 보고 자꾸 애교 떨어라 자기가 할 도리 하라 그러는데 여자도 할 만큼 했을 때 저렇게 인상이 차가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차가워진 인상 그러니까 좀 애처로워지게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볼 때도 어느 쪽이 더 능동적입니까? 물론 남자가 더 능동적이 되죠. 그렇다면 아내가 애교 떨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 눈치를 한번 읽고서 사랑을 베풀고 해야 되는 게 남자다운 거고 능동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는데요. 이 드라마상에서 볼 때 이 주제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다음에 이 드라마를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볼 때 좀 이게 좀 이 자체가 너무 그 얘기가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교수님의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남자들이 꼭 우리 직장인들이 교수라기보다도 어느 그 산업의 여건 혹은 어느 회사의 그 역할을 할 때 너무 고생하고 바쁘고 일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적인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랑의 결핍, 그 정신적인 사랑의 결핍도 어필이 되던데 정말로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하고 가정을 아끼고 지켜야 될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바쁘고 힘들고 일이 많아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서는 그 이혼 얘기가 나오고 가정이 파괴가 나오고 한다는 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 정도 이 가정 드라마상의 이 내용 정도는 여성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참아야 되고 수용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여성들이 참아야 된다 하는 쪽의 말씀을 남자분이 하셨는데 엄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신경정신과 박사님이 나와 계시지만 개선을 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그게 병이 되죠.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런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피차가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지 않고 일방적인 참기만 했을 때 그 참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박사까지 하시고 또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되시는 그 남편의 머리라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전문의의 그 치료라고 할까 그런 걸 받아서 이 가정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부인 역시 일찌감치 이혼을 결심하고 뛰쳐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년까지 참았다는 건 굉장히 현대로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남편이 한번 그렇게 참아달라고 다시 해보자고 했다는 그 친구 말에 저는 희망을 걸고 두 분이 그냥 무조건 참고 잘해보자 막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정신과 선생님이라든지 꼭 머리가 도는 사람만이 가는 건 아니니까 또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가족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이런 가정 도움을 받지 않고 두 사람이 한다면 역시 같은 그 길을 갖지 않을까. 왜? 남편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거든요. 또 부인도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컨트롤해야 될는지 모르는 면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걸 제3자만이 좀 냉정하게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자는데 희망을 걸고 두 분이 빨리 이런 거를 좀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왜냐면
저분이 만약에 공학 박사라면 공학에서나 박사지 다른 쪽의 박사는 아니거든요. 또 다른 사랑학 분들이 박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능과 머리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본다는 쪽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으로 끝나면 아주 쉽지만 물론 그 길은 험하지만 우리가 힘든 것을 하고 났을 때 얻는 보람이 더 값있고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재결합하려고 노력하는 길은 이혼하는 길보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그 길을 우선은 추천해주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 박사님. 네, 저도 엄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편과 부인은 이미 그 대화하는 것이 전혀 지금 엇갈리고 있죠. 전혀 일방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남편이 친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는 뭔가 그 두 부부에게 어떤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적으로. 실제 그것을 남편이나 부인 쪽에서 부정하거나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전문가에 입장에서 도와주기 힘듭니다. 사실 부부관계라는 것이 양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과연 이제 그 질적인 문제가 중요한데 과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 나가지고 남편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떨어져 있어도 상당히 그 부부 관계가 좋고 애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부부 간의 그 대화가 신뢰가 있고 대화가 되어 있는 그 부부일 때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부에서도 결국은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좋더라도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전혀 일방통행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적인 요소라 보는데 그것은 남편이나 부인이 동기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러한 걸로 병적으로 방어를 한다 그러면 사실 치료는 어렵습니다. 네. 그 김영기 자신이 지금 중년 여인이고 이런데요. 물론 친구들 다 결혼해서 살고 계시고 이럴 텐데 이런 경우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용이한 일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떡하죠? 왜냐하면은 이 남편의 성격이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노 박사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하죠. 부인 와이프가 딴 얘기 한 건 없느냐고 두 사람한테 전혀 딴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점으로 미뤄봐서 이 남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성격이 바뀌어질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도 사실은 그 자기 친구 닥터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 털어놓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자도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대담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생활을 그렇게 그냥 표정 없이 그 가정에서 그렇게 지내왔고 대담하게 이혼을 하겠다고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불행하게도. 우선 저 남편 되시는 분한테는요 자기 자신의 얘기를요 스스로가 털어놓지 않는 한 상대방이 주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닫아버리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호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부인께서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편의 그런 성격을 조장했다고요. 이걸 시어머님하고도 의논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좀 의논하고 선배하고도 의논해서 우리 남편이 이러는데 내가 좀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고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거를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성격도 타고난 것도 있고 물론 그 자라난 환경 탓도 있겠지만은 타고난 것도 있고 이 여자도 타고난 성격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대담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극적 소극적 이전에 두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털어놓으면 어때요? 제3자가 보지 않는데 둘이 같이 살면서 남편이 부인한테 뭐 좀 절 좀 하면 어때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발도 씻겨주고 이러면 좋죠. 예, 부인이 첫 아기를 가지니까 자기 아이를 가져줬다고 절을 하더래요 남편이. 두 사람 있는 사이에 그게 왜 안 됩니까? 근데 이거는 꼭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얘기를 나눠도 못다 하는 얘기. 그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 얘기, 가슴이 비는 얘기, 가슴이 차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배를 타서도 남편은 배멀미가 난다 그러고 아내는 배가 고프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얘기들을 소재로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방송공사 예능국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남편 여러분, 아내를 석 달여를 물 안 준 꽃으로 만들지는 맙시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호흡과 언어를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행동과 취미를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지위를 사랑하듯 사회적인 명예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아내는 왜 우리들 근처에 있는가 물어봅시다. 제가 답변까지 할까요? 아내는 우리들 근처에 사랑하라고 있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